지난 동영상에서 우리는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하나의 추상적 관념이고 생활에 유용한 관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부분적인 사실이어서 본질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이해했습니다. 또 그것을 뉴턴적 근대 과학의 세계관이라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언어적인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인과관계라는 개념은 유용함이나 사실이 아님의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유일한 설명 방법으로 하나의 틀을 형성해 세상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고정관념이 되는 순간 인과율은 세상을 왜곡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단지 이런저런 선행적 조건들을 알 수 있을 뿐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경영학이나 산업공학에서도 원인 분석 기법을 설명할 때 원인은 여러 조건들 중 가장 근본적이거나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일본식 번역어로 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cause라고 하죠. 한자 그대로를 풀이하면 root cause가 됩니다. 이 단어는 마치 본질적인 근본 원인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단어를 쓰기 전까지 동양권에서 썼던 용어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연이 있을 뿐 원인은 없습니다. 현상적으로도 사건을 일으키는 선행적 조건들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촉발하고 현상하게 하는 특정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원인이라는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 사고방식에서 결코 익숙하지 않습니다. 호킨스는 생활에 유용하기는 하지만 언어적인 설명으로서의 인과율은 가설적인 구조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어 그것을 설명합니다. 해바라기는 왜 해를 향하고 있는가? 그 답으로 향일성 때문이라는 설명이 주어집니다. 해, 바라기, 성향이란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라는 추상적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면 이런 설명이 도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질문에 대해 뭔가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어떤 답도 아닌 답. 이것은 마치 말에 대해 말로 돌려막는 수법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류는 인과율의 발견을 통해 비록 부분적이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획기적인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과율이라는 법칙적 진술을 모든 학문, 기술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과율의 발견과 진술은 믿음과 신앙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통하게 된 인과율은 이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많은 사실들을 배척하고 아예 이해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인과율이라는 법칙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근대 과학이 보기를 강요하는 세상은 인과율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인과율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지나 혼란, 이단으로 치부됩니다. 그렇지만 20세기 이후의 과학적인 발견은 오히려 인과율에 대한 거대한 문제 제기의 다름이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이 인과 법칙을 흔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조차 과학적 패러다임 내에서의 설명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실상에 대한 진술 중 상당 부분은 입증되지 않는 가설로 치부됩니다. 과학이 과학에게 이렇게 한다면 과학이 영성적 진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 전통의 진술은 근대 과학의 사실들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생활에 유용하며 언어적인 추상화를 통해 사건과 현상을 함께 이해하는 질서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것은 온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의 원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진술 앞에서 우리는 다소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연결된 과정을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인과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결되는 과정이란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언어적 표상과 심상을 통해 구축한 추상적인 구조물일 뿐 연속되는 과정도 없고 사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뭔가요? 그냥 우리의 연속적인 관찰점, 무언가를 가리키는 인식의 상황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인식적 관찰점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물과 사건을 어떻게 식별할까요? 이것은 인식론의 오래된 주제이고 IMD 채널도 인식론을 하나의 재생 목록으로 독립시켜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쉽지는 않은 주제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존재론적인 연기법의 관점으로 볼 때 인식의 관찰점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틀에 따라 분절된 일종의 환상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상에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라고 할 것이 없고 여기저기 지금 당시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정신작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연기적 세계관에서 볼 때 과학의 철칙인 인과관계조차 사실은 그럴듯한 설명을 위한 기계적 묘사에 불과합니다. 기계적 서술 방식은 아무리 상황을 복합적으로 조합해도 우리가 관찰한 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호킨스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진화하는 것으로 창조되며 그렇게 스스로 진화하는 것이 그 존재의 본래 갖춰진 속성이요 창조 그 자체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한계들에서 노연할 때 우주는 신성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낸다. 참나가 드러남으로써 모든 창조의 신성은 그 표현 하나하나마다 은혜로운 힘과 절대성을 드러낸다. 그것은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드러나고 스스로 알아보며 전체적인 통일성과 하나됨 속에서 완전하다. 이것이 전일적인 상즉상입의 세계관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사건은 언어적 표현으로 모든 시공을 넘어서 있고 완전하며 전체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식적 관찰점이 사라지면 모든 사물과 사건은 스스로가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세상, 모든 것을 아는 그것이 모든 곳에 두루 존재하는 법계입니다. 결국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것은 마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인과관계라는 인간 사고의 주축 법칙을 밝혀보면서 어떤 식으로 마음이 실상을 보는데 방해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인과율이라는 생각의 틀, 마음의 관찰 규격은 매우 부분적입니다. 이런 근사치에 불과한 사실을 완전한 하나의 틀로 삼아 세계를 조망하려는 것이 바로 에고, 마음의 작용입니다. 현존으로 돌아오면 존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존재는 그 어떤 원인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는 것 자체가 시공의 개념들을 전제하게 되며 결국 정신작용일 뿐입니다.